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또 최다치를 찍습니다. 오늘은 거의 8,000명대 육박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려했던 그 전망치 10,000명대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을 했지만 효과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수요일에 사실 8,000 정도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작은데 아마 이동량이 조금 감소한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는 검사량이 폭증을 하면서 검사를 못 하신 분들, 결과가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막 몇 시간씩 대기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사소에 가게 되면 검사를 못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거기 있다 보면 감염의 위험도 있고 특히 어린 노약자나 유소아들은 검사를 못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PCR 검사를 권고하는 것보다는 밀접 접촉자 우선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고요. 학교나 이런 출근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보건소나 학교를 통해서 자가검사 키트를 좀 배부를 해주셔서 2번 연속으로 하시게 되면 활동성일 때는 거의 95%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PCR 검사를 대기할 필요도 없고 의료 인력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서너 시간씩 거기에 대기하는 그런 걸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검사를 빨리 하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해요. 자가검사건 PCR이건 빨리 해서 빨리 확진을 해서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검사 키트를 좀 정부가 배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봐야 될 게요. 위중증 환자가 오늘 발표된 수치가 현재까지 964명이고요. 사망자는 하루 사이에 70명이 늘었습니다. 이런 지표를 보면 치명률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래 확진자가 많으면 치명률이 떨어져야 되죠. 예, 그래서 0.78까지 떨어졌던 치명률이 최근 0.83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확진자 대비 중증화율, 사망률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행을 시작할 때쯤에 위중증률이 한 1.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5까지 지금 올라간 상태고 아마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집에 계시면서 병상을 배정을 못 받고 본인이 너무 힘이 들어서 응급실에 오게 돼도 응급실에서 병상 배정이 일주는 기본으로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본 병원을 보면 환자가 본인도 모르게 증상이 있어 병원을 와서 코로나로 확진이 된 분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격리실에 계시면서 병상 배정이 안 돼서 거기서 치료가 되시거나 집으로 가시거나 돌아가시는 그런 상태가 되고 들어오신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거의 중증 상태로 인공소생술을 하시다 돌아가시거나 이제 중환자실에 올라가시더라도 굉장히 위중증이 되거나 아주 드물게 병상을 한 4, 5일에 1명 정도 받는데 먼 지방으로 가시는 경우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재환자나 그 심장 환자들은 바로 입원 중환자실이 있어야 들어가시는데 코로나 환자가 많다 보니까 의료진이 감염돼서 뭐 중환자실이나 이런 곳이 폐쇄가 돼버리는 거죠.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러면 중환자실을 또 쓰지 못하고 지금은 정말 너무 어려운 상태고 특히 재택에 계시다가 나빠져서 연락을 해도 병상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치료를 못 받거나 이송차를 타고 있으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지만 병상이 안 나서 이송차에서 대기하다 사망하시거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병상이 지금 확보가 돼야 되고 병상 확보를 지금 바로 못 하신다면 지금의 전담병원, 의료원이나 이런 곳에 주사센터가 병실만 한두 개 정도 열어주셔도 돼요. 일부 지금 의료원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환자들이 확진이 되면 예약을 하고 오셔가지고 이 항체 치료제를 맞으실 수가 있어요. 맞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그거는 초기에 맞는 거죠? 그렇죠. 바로 확진과 동시에 주사를 맞고 1시간이 맞거든요. 집에가 대기하고 있다가 일주 후에 다시 외래 베이스로 오셔서 그 상태가 좋아지면 끝이죠. 하지만 거기에서 만일 폐렴이 일부는 악화가 될 수가 있죠. 그때 입원을 하셔서 이제 렘데시비르나 다른 치료제를 맞는 이런 패턴을 지금 조언하신 분도 계시고 저는 병상이 지금 뭐 컨벤션 같은 걸 바로 정부가 못 하겠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의료원이나 그런 곳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의 방안을 또 제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대기하다가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하는 일, 이거 줄이는 게 지금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대기하다가 증상이 나빠진 분들은 마음이 너무 급하고 절박하니까 119에 그렇게 전화를 요즘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119에 전화를 하셔도 우선 이송차도
적고 119가 해결을 해줄 수가 없죠. 병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사실 고령자, 고위험군들이 상당히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을 우선은 진단과 동시에 병상 입원을 하셔야 되고 지금 병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컨벤션을 만들거나 아니면 1차적으로라도 주사라도 맞게 그런 주사 센터를 지금 만드는 건 정부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 행정명령을 저는 그런 데 내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지금 실제적으로 정부가 뭐 5,000베드 만드시겠다고 했지만 의료 현장에는 의료 인력이 너무너무 없고요. 의료인들이 격리가 되면서 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들은 뭐 사실 병상은 행정명령을 받아 확보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정확히 정보를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코로나 환자 중에서 확진자 중에서 중환자로 분류될 때 보통 어떤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중환자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우선 호흡이 안 되는 거죠. 호흡이 잘안 가장이 되고요. 호흡기 네. 바이러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재택을 하실 때 체온계 플러스 산소 포화도를 체크를 하게 주시잖아요. 근데 산소 포화도가 94% 이하라고 할 때는요. 이분은 거의 산소가 기본적으로 한 60 이하. 그러니까 굉장히 호흡이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가벼운 폐렴은 그렇게 안 떨어집니다. 산소 포화도. 우리가 폐렴이 와도 병원에 왔을 때 본인 아무 증상이 없는데 제가 폐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산소 포화도가 98이에요. 근데 94% 떨어지는 건 양쪽이 거의 하얘질 정도로 굉장히 심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연락을 해서 바로 입원을 해도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병상 배정이 안 되니까 급격히 나빠지면서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렇죠. 환자군요. 바로 입원을 해야 되는 단계고 저는 그래서 94%로 그걸 기준을 잡거나 산소 포화도가 나빠지면 이송한다는 자체는 너무 늦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발열이 난다든지 또 약간의 호흡곤란이 시작을 하거나 뭔가 조금 상태가 달라지는 그런 상태일 때 바로 이송을 해야 되고 사실은 고위험군은 무증상일 때 지금 말한 치료제나 그런 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기존 병원의 병상을 만약에 5,800여 개를 이제 확보를 한다면 이게 컨벤션 센터에 아예 새로 그 준비를 하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존 병상이라고 하는 거는 만일 뭐 지금 하고 있는 일부 중소병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국립병원들을 완전 지금 전담을 하고 있는 병원도 있고 아닌 병원도 있으니 그걸 다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중소병원들은 기존에 입원 환자를 다 퇴원을 시켜야 될 거고 새로 또 시설과 인력을 충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 개인적 소견으로는 컨벤션 만드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병원에 직접 사람을 구하는 거하고 이 컨벤션에 정부가 지원을 해서 군의관 공보이라든지 아니면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을 다 한 번에 모으는 거는 더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모든 방역 지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정부도 일상 회복 멈추고 강력한 거리두기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검토를 하겠다 발표를 했고 그 시점은 고민 중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금 거리두기를 좀 약간은 멈춰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인원 제한이 될지, 영업 시간이 어느 정도 될지, 4단계 때보다는 저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너무 확진자가 많고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제가 이제 소상공인이 너무 어려우시니까 지금까지 조금 연기가 됐었는데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늦었거든요. 이 확산세가 더 올라가면 떨어뜨리는 시간은 더 많이 걸려요. 저는 최소한 한 달은 걸릴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 점에서 조금 효과적인 그런 인원 제한이라든지 시간 제한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그런 게 행정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이동을 멈추시게 되니까 그 대신에 국민들은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걸 정부가 잘 알고 계세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협조를 잘하니까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진자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위중증 환자를 줄이는데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위험군 위중증 환자는 이제 추가 접종을 지금 정부가 권고를 하고 있고 상당수 지금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추가 접종은 중화항체를 올려서 우선 감염 차단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화이자를 2차 접종을 하더라도 이제 오미크론이 저는 한 달 이내에 저는 우세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2차 접종이 사실 거의 효과가 없고 25배가 떨어진다고 화이자에서 발표를 했죠. 근데 추가 접종을 하면 25배가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평균이 돼버리는 거죠. 그 정도로 추가 접종이 효과는 있지만 이제 그 지속 기간은 정확히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추가 접종과 더불어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고령층들도 감염이 안 되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미 확진된 분들
이분들은 빨리 병상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네, 그 세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이를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3차까지 맞아야 완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차가 마지막이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2차까지가 기본 접종으로 생각하고요. 예. 지금 3차부터는 추가 접종이고 추가 접종을 모든 분이 하면 분명히 일부분은 그 항체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고위험군 위주로 먼저 맞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이 없지만 나는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면 추가 접종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4차, 5차 접종까지는 저는 고려를 아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내년에 저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아마 그 치료제가 지금의 백신과 더불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예. 특히 화이자의 그 팍슬로비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추가 접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3개월 차이를 두고 맞는 거잖아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이후에. 이렇게 간격이 좁아도 괜찮을까? 이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제 중화항체가 연구에 의하면 2차 접종 후에 3개월이 되면 한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요. 6개월이 지나면 중증 예방도도 한 60% 가까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나라는 6개월 이후에 맞게 되어 있죠. 하지만 고위험군인 뭐 장기 이식 환자나 이런 분들은 3개월에 맞는 게 권고가 되는데 정부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늘으니까 이제 18세 이상 모두 3개월로 단축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요.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는 T세포 면역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건강하신 젊은 분은 대부분 중증은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코로나 치료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럼 중증이 된 분이 먹어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 항체 치료제처럼 초기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이제 머크 회사 거는 약간 변이 위험이 있어요. DNA 변이 위험이 있고 초기에는 50% 정도 입원 사망률 감소 효과를 나왔는데 마지막 결과에는 30% 정도밖에 안 나와서 많이 떨어졌군요. 네, 예방률이 좀 낮은 면과 부작용 면에서 조금 효과가 떨어지는데 이 파이자 백신은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자기 복제를 할 때 단백질 체인을 끊어줘야 돼요. 그 끊어주는 효소가 프로테이즈라는 효소인데 네. 그 프로테이즈 효소를 방해하는 게 이 팍슬로비드라는 약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변이를 유발하지 않고 복제를 억제하니까 각종 변이에도 다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3일 증상 발현 3일 이내에 복용을 하게 되면 89% 그리고 5일 이내 초기 발표는 85%였는데 이번에 마지막 발표는 88%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갔군요. 네, 증상 발현 5일 이내만 복용하시면 88%의 입원율, 사망률 감소가 있고요. 또 65세 이상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94% 정도 입원율, 사망률 감소를 지금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예. 국내에서 가능하면 1월 이내에 좀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연내 생산이 아까 18만 명이라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겠네요. 내년에 생산량을 최대한 선구매를 많이 해서 고위험 인자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어떤 당뇨, 고혈압 이런 뭐 장기 이식 이런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이 확진과 동시에 그러니까 최소한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복용을 하면서 집에서 이게 지금이야말로 집에서 관리가 되는 그런 거지. 치료를 재택 하면서 치료가 훨씬 도움이 될 수 그렇죠. 이게 뭔가 치료제를 먹으면서 재택에 있는 것이 저는 치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먹는 치료제가 도입되기 전에 지금은 항체 치료제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초기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 과정에는 지금 무리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중증 환자들은 병상이 없다고 지금 이게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생활치료시설 자체도 너무 부족해서 축소를 했기 때문에 일반인이 입원을 못하고 연령 제한이나 그런 게 있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입원한 경우에 정부가 저는 기억하기로 분명히 생활치료시설에 확대를 해서 항체치료제를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한에는 활성화가 거의 안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투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소와 동시에 항체 치료제를 주식의 생활치료시설에 빨리 주사를 좀 배부를 해주시면 상당 부분 중증화를 낮출 수 있고 재택 근무하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사센터에 가서 맞고 집에서 근무하게 최소한 경구치료제가 들어올 2달까지는 저는 항체 치료제만 유용하게 사용하셔도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끝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요즘 이제 청소년들도 백신 많이 맞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최근의 사례를 보면 특히 급성 백혈병이 후유증으로 왔다고 얘기하는 유가족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례가 많이 나오면 좀 연관성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많이 그러니까 당사자 입장이 정말 억울한 면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백혈병이나 이런 혈액질환, 암 같은 게 바로 나타나진 않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연관성을 좀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 게 접종 후에 뭐 1년, 2년이 지난 게 아니라 뭐 수일, 뭐 수개월 내에 발생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백혈병은 1년에 발생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발생할 분들이 백신 접종 후 약간의 이제 시간차를 두고 발생한 것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코로나19 백신, 특히 mRNA 백신은 우리가 사용한 지 1년밖에 안 된 백신이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저희가 완벽하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설명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인과성 관계를 앞으로도 검토를 잘 해주시고 좀 더 보완이라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네, 좋겠다는 게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